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2일 화창한 토요일 낮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매 옥션 알아가기 중에 이제 대한부동산 TV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제 국가 개발, 지구 단위 개발에 국가 보상이 들어가죠. 그 국가 보상 섹터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뭐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 지구 지정을 통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주에게 국가에서 보상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것은 이 미래 가치를 보고 외지인이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 즉 지구지정이 들어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 국가보상 섹터 안에는 외지인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한 방법이 경매와 공매는 외지인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상 섹터 안에 내가 경공매를 참여를 하면 국가가 나에게 토지보상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경매에서 이제 알아야 될 부동산 용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법정지상권, 의외로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배우기 전에 오늘 내용이 좀 상당히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차분히 하고 천천히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지상권.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그 위에 뭐 건물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이것이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개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 소유권은 없는데 건물 소유권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지상물,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건물을 내가 사용하면서, 즉 그 토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내가 건물을 쓴다는 것은. 그래서 토지 위에 지상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가 이제 지상권인데요. 당연히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계약에서 지정이 될 텐데 이 계약 이외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요, 법정지상권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제 경매를 참여하실 때도 법정지상권이 있는 곳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낙찰자 수가, 그러니까 낙찰에 참여하는 입찰자 수가 굉장히 많은 것에 내가 들어갔다. 내가 역시 인기 있는 물건에 들어가니까 내가 그래도 좀 가망이 있나 보다. 또 어떤 데는 입찰자가 한두 명이나 단독 입찰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이건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기가 많은 것은 쉬운 물건이고요. 인기가 적은 것은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물건이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더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요. 법정지상권을 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될 텐데 맨 처음에 첫 번째 데퍼니션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 토지와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갑으로 같은 동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소유권이 변경이 돼서 을에게 넘어갑니다. 자, 토지 혹은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도 스타트는 똑같아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을로 바뀌는데요. 매매, 증여, 대물변제, 공유지 분할, 공매, 경매 등 건물 철거 특약이 없습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원 스텝 at a time 해볼 텐데요. 법정지상권. 법에서 정한 땅 위의 권리란 뜻인데요. 서머리를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거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건물이 있고요. 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같아요. 근데 이제 매매 양도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가 B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경매에 의해서 C로 바뀌었어도
맨 처음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죠. 이럴 경우에 이 B는 이제 A에서 뭐 매매 계약을 해서 B로 넘어왔는데 토지 주인이 바뀌었어도 B의 지상권의 권리 그대로 유지된다. 즉, 이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니까.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맨 처음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입니다. 그래서 매매 양도에서 B로 바뀌었어요. B로 바뀌었다가 B가 또 다시 C로 또 이 건물 소유자가 또 바뀌었어요. 자, 이때도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자, 당사자의 설정 계약은 이제 뭐 계약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의하지 않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이다. 자, 토지의 건물을 우리나라에서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택합니다. 모든 나라가 이러진 않고요.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인데요. 토지는 영속성 있죠. 영원한 부동산. 건물은 또 오래 지속되는,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토지와 건물 중에 어떤 것이 더 파워가 셀까요? 토지 가격도 10억, 건물 가격도 10억이라고 했을 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파워는 토지 쪽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면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자, 토지 공유, 건물과 토지 지분이 매각되는 경우. 자, 처음에 이 땅이 A와 C가 같은 소유권자였고요. 이 건물은 A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A가 건물 전부를 저당을 잡혀요. 그 다음에 A가 자기의 어떤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당으로 잡힙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 토지를 경매 낙찰자가 받았을 때, 자, 이 B 같은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없습니다. 이 B는 법정 지상권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까 이 C가 없었어요. 단독 소유였을 때 이게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요. 이렇게 2명 이상 단독 소유가 아닐 때는 이 B가 법정 지상권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경매 낙찰자 B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토지 분할 공유 관계에 있는 C는 그래서 건물 철거 요구가 가능하다. 처음에 배우실 때는 조금 복잡한데 반복해서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속한다.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맨 처음에 애초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이런 식으로 그 건물을 위한 토지에 자, 이 건물은요 땅 위에 있잖아요. 근데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그럼 건물을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못 쓰게 한다 하면 뭐 헬리콥터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위한 것이에요. 법정지상권은.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 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위한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용익 관계를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그 건물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과의 결합관계를 유지하여 사회 경제적 이런 걸 공익이라고 하죠. 내 법정 지상권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이니까요. 자, 취득의 종류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에는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이 있는데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이 원시 취득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사실상 취득에는 승계 취득이 있는데요. 유상은 돈을 낸다. 무상은 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유승계라는 것은 이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무상으로 내가 돈을 안 냈는데 나에게 넘어오는 거 대표적인 상속,
증여, 기부가 있습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 원래 바다였어요. 근데 바다를 메꿔서 땅이 됐어요. 간척지. 건축물은 건축,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선박은 건조, 배를 짓는 거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이건 제조와 조립. 민법상 시휴 취득이 있고요. 광어권, 어권, 출원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간주 취득은 간주 취득. 토지는 지목을 변경, 토지는 지목이 28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답보다는 대지가 훨씬 더 땅의 가치가 높겠죠. 어쨌든 지목이 변경돼서 이익이 창출하기 때문에 이걸 간주 취득을 하고요.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은 종류를 변경했다. 과점 주주는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이 50% 초과할 시 간주 취득으로 봅니다.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건물의 전세권이 있는데요. 저당권의 경우, 가등기 담보 등의 경우, 또 임목, 땅에 이제 나무가 있는 거죠. 경우, 그 다음에 또 관습법상의 경우, 이렇게 속하는 것이 이제 건물의 전세권 안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자, 잠깐 취득세별 세율을 비교를 해보면 승계 취득, 타인의 소유한 권리를 자기가 승계하는 거죠. 원시 취득은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축 건물, 최초 건물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어느 경우나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 또는 임목이 동일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동일한 소유자가 있어요. 속하다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자, 취득, 사실상 취득, 이제 원시 취득 때문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띄웠고요. 토지와 그 토지의 건물 또는 임목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의 건물 또는 임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그래 너 써라. 건물 써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럼 강행 규정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행입니다.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된 규정, 강행 규정에 반하는 법령에 효력이 없다. 가장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제 규정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규정의 내용대로 법률 효과 발생, 법이 그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심지어는 그 의사에 반하는 경우까지도 법률 효과를 인정한대요. 이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오늘은 이 강행 규정,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다,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정지상권은 뭐다? 강행 규정이다. 자, 법률의 규정에 물권이 이동하는 경우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발생을 한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에 발생한다는 규정,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을 써도 이것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서인데요. 지금 LA 사태 이후로 농지증 이게 조금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지취득 자격증 여러분 경매를 전답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이 농지증을 또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틀, 처리기간은 4일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표로는 설정 계약에 의한 지상권, 원래 지상권 설정 계약이에요. 같으므로 존속 기간은요, 특별한 규정 없이 일반 지상권에 같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료라는 것은 법정지상권도 지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료를 3개월 이상 이렇게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법정지상권에서도요. 자, 경매로 시골 땅 살 때 창고가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땅을 샀는데 그 위에 창고가 있어요. 즉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출처는 이코노미 조선이고요. 2021년 3월달 기사입니다. 사례는요. 회사원 K씨는 좀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땅을 찾던 중.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마음에 드는 땅 1045제곱미터를 발견했습니다. 자, 위치는 수도권이네요. 경기도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밭이란 얘기죠. 밭전자.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게 안성맞춤이다.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당연히 경매에 들어가게 된 등기부를 보셔야 되죠. 1순위가 근저당권, 2순위가 근저당권, 3순위는 가압류, 4순위 경매 개시 결정,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제1순위가 되는 거죠. 자, 토지의 소유권은 근저당 설정과 동시에 A에서 B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CC 소유 상태에서 경매, 지금 토지 소유권은 CC 소유입니다. 자, 등기부에 공시되는 모든 권리는요, 경매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받으면 깨끗해지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괜찮다 하고 참여할 생각하고 일단 하지만 경매도 반드시 여러분 경매도 반드시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가격은 시세가 아니에요.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꼭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에 나오지 않는 권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땅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창고, 이게 한동씩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는 건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창고가 되는 거죠. 이 창고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분명 법정지상권이 되는데요. 제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맨 처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답입니다. 전이죠. 밭전자. 어쨌든 정답은 농지죠. 지금 LH 부패 사건 이후로 농취증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많아서 이게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하지만 경매에서도 이 농취증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야지 경락잔금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직접 가봐요. 그럼 법정지상권은 무엇인지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농취증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한옥션에 따르면 2021년 2월 21일 현재 전국 법원에서는요. 또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경매가 그렇게 많아요? 하고 의아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은데 경매로 나온 물건 굉장히 많습니다.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1만 1155건. 이것이 이제 1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물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공매가 진행되는 것 중에서 지구단위계 국가개발 섹터에 들어가 있는 경공매 물건이라면 더 매력이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전답, 미미학, 과수원은 쉽게 말하면 일단 농사 짓는 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지의 비중이 34.92%다. 자, 토지 물건 중에서 또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가 있어요. 등기부 떼본 게 전부 다 하고 안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도 속하죠. 그래서 등기에 나오지 않는 권리가 뭐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묘자리, 법정지상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유치권은 내가 그 건물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유치권을 지금 유치권 소송 중이다 라고 유치한다. 내가 그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은 내 이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는 니네가 개인적으로 사용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유치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법 규정이 사실상 엄격하다. 근데 권리가 성립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경매의 입찰수가 확 떨어집니다. 즉 경쟁이 덜 치열하다는 거죠. 까다로운 물건이 경쟁이 덜 치열하고요. 수익률 중에서도
조금 많이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시세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자, 요것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다면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은 법제상으로 토지와 건물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요. 즉,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면 애초에 맨 처음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종종 토지와 함께 미등기 건물 등기를 안 했어요. 매매되는 경우 그 이후에 토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가 경매를 당하게 되면은 이 미등기 건물은 어떻게 되냐? 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정 지상권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자, 법정 지상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각기 다른 소유로 속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경매로 나온 토지 중에는 그 지상에 미등기 된 건물을 비롯해 미등기 됐어도 눈으로 봤을 때 건물이면 건물입니다. 창고 및 비닐하우스는 속한데요. 이 비닐하우스는 법정 지상권이 속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그 건물 등은 등기했다, 미등기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될 수 있다.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즉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즉 토지의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00%는 아닌데요. 이 근저당권, 이것이 기준점이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은 철거 대상입니다.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지어진 것은 철거 대상이다. 반드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이거는 철거 대상이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존재했는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성립할 수 없다. 또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가능한가? 근데 소유자가 또 토지와 이 근저당 설정권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가치권, 이용권의 조절을 꾀한다. 이거는 철거하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공익상의 이유로 법정 지상권을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어요. 법정 지상권이 됐을 경우에 당연히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지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내지 않는 경우에는 철거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 외 미등기 건물, 지상물이 법정 지상권을 갖는지 여부는 원시 취득 여부에 따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신축 건물 같은 거 원칙적으로 미등기 건물은 원시 취득, 내가 건물을 지었어. 내 땅 위에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등기를 안 했어. 이런 경우에 미등기 건물은 원시 취득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원시 취득은 건물을 최초로 신축하면서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자, 원시 취득의 범위가 넓은데요. 제가 아까는 건물을 내가 내 땅 위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 신축도 있지만 상속, 공용 진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기준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 등기를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미등기도 된다고 했어요.
처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또 미등기 건물을 상속이나 경매로 매수한 때도 원시 취득으로 본다. 다시 한번 미등기 건물을 상속받거나 경매로 내가 낙찰 받은 때도 원시 취득으로 본다. 예를 들어 미등기 건물을 그 토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은 그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건물에 대해서는 미등기 상태로 사용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토지가 경매로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는 사례다. 이런 경우에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 설정 당시에 건물도 있어야 되고 건물의 소유주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당시에 만약에 토지와 건물, 근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때 이미 달랐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이미 오래된 창고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겠죠? 토지의 소유자는 근저당 설정 당시 A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C가 토지를 소유한 상태예요. 그러나 미등기 건물은 원래 A 거를 그냥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근저당 설정 A씨로부터 B로 이제 설정할 때 바뀌었잖아요. 근저당 설정 당시 이미 토지와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근저당 설정할 때 A에서 B로 설정 단시가 기준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B, 건물 소유자는 A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철거 대상이다. 또한 토지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나중에 또 건물을 지었어요. 얘도 철거 대상입니다. 자, 비닐하우스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케이스였나요? 그 창고랑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만약 비닐하우스만 있었다 하면 전원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지상에 건물이 있음에도 토지만이 경매 대상이면 이것이 성립한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요. 그럼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건물이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요건인데 첫째, 팔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매도 당시. 그 다음에 매매 및 다른 원인으로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고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그 다음에 농취증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하다. 자,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 개념 자체도 중요한데요. 농지는요, 전답 과수원만이 농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법적 지목을 상관없이 실제 현황입니다. 농작물, 다연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한 토지예요. 그래서 전답 가수원만 농지로 보지 않는다. 땅이 농지 영분은 실제 현황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매수하는 방법, 내가 경매를 받든지 매매계약인지 상속인지 증여 상관없이 농취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방문합니다.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의 신청서 제출, 신청서 및 농업 경영계획서 심사, 출석을 요청 시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농취증 발급 수령, 방문 수령입니다. 이것이 바뀌었는데요.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 신청서 제출, 전자민원으로도 가능하다. 신청서 및 농업 경영 계획서를 심사, 이때도 출석 요청 시 방문 또는 전자적 심사 및 보완을 요청.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농취증 발급 수령, 방문 수령 또는 전자적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 자, 매매는 물론이고 경매, 공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등기의 요건이고요. 경매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지 경매 잔금 대출이 나옵니다. 특히 경매 절차에서 농지에 대한 매수인의 농취증이라고 하죠. 취득 여부는 매각 허가,
요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요건이다. 자, 경매로 나온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그럼에도 그 토지는 사실상 갔더니 실제로는 대지예요. 즉 건물을 올리는 땅입니다. 농지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토지의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가 아니라면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이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농취증 없이 매각 허가 결정이 이미 됐어요. 그 다음 대급 납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잔금을 치렀다. 그래서 농취증 그 이후에 농취증을 내라 이런 규정이 생겼어도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뒷부분 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을 했지만은 뭐 농업경영 계획서 시구읍 면장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전자상으로도 할 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업 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을 써야 한다. 요거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 땅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옵션 알아가기 법정지상권을 이제 배웠는데요. 굉장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법정지상권, 내가 실제로 계약을 하지 않은데도 이 토지 소유주가 건물에 대해서 그래 내 땅 위를 사용해라, 그래서 네가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정지상권인데요. 맨 처음에 소유권이 같다가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근저당 설정 기준으로 건물이 이때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내용이 어려우시면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찬 또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